4월 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스페인 부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과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시장을 억눌렀는데요. 3대 지수는 모두 약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급등 하루 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다시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스페인의 정부 부채 급증 우려감이 증시를 억누르며 독일과 프랑스는 1% 이상 하락했고 영국은 0.6%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한국물 사상 최저금리로 달러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지난 1997년 이후 15년 만에 글로벌 채권 시장에 복귀한 삼성전자가 한국 정부 국채보다 낮은 금리의 달러 채권 발행에 성공하며 화려한 신고식을 했습니다. 국내 최대 주류 기업인 하이트진로가 3세 경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박 신임 실장은 신성장 동력과 미래사업 발굴 등 핵심 업무를 맡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4월 4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전날의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스페인 국가가 정부 부채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거란 우려에 유럽 증시가 하락을 했고 뉴욕 증시 출발도 썩 좋지는 못했는데요. 여기에 경제 지표도 예상치를 만족하지 못했고 FOMC 의사록도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재료가 됐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2050선 바로 코앞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과연 이 레벨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글로벌 증시 과연 오늘 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잠시 후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도 샘플러스 전문가와 함께 매수 가능한 종목들 공략을 해보도록 하고 또 말미에는 청소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 증시 타파도 이어지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대박 전략부터 시작을 해보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FOMC 의사록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뉴욕 증시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예. 어저께 상당히 조금 미국 증시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또 네. 마찬가지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나 컸던 상황 속에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 어떤 지표라든지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한 언급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악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 독일, 프랑스 전체적으로 1%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다우 산업지수라든지 뉴욕 증시도 조금 약보합권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스페인의 어떤 재정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악재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기대를 미칠 만한 그런 언급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악재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소식 그리고 나쁜 소식이 너무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자, 일단 긍정적인 소식을 먼저 한번 말씀 좀 드려본다면은, 일단은 미국의 소비와 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자동차 판매가, 조금 증가를 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올 초에 미국 전체적으로 2012년 회계연도를 봤을 때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한 1,400만 대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그게 조금 예상에 미치는 그런 자동차 판매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1,400만 대에서 1,450만 대로 좀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런 언급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3대 업체죠. GM이라든지 포드 그리고 클라이슬러의 어떤 자동차 판매가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 작년보다는 증가를 했지만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시장에서 어떤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판매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공장 주문 같은 경우에도 저번 달 같은 경우 조금 안 좋았지만은 이번 달 같은 경우는 1.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 예상치인 1.5%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악재가 됐었고요. 어쨌든 조금씩이나마 미국의 어떤 공장 생산이라든지 그리고 소비와 연관된 자동차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제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지만은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조금 악재로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시고요.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스페인에 관한 우려가 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스페인에서 추가적인 긴축 정책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고
나오면서 이미 어떤 그 스페인에 대한 긴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정 적자에 관한 부분이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온다는 것들은 조금 그만큼 시장의 심리가 안 좋다는 부분 그리고 시장이 어떤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조정 심리로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은 자. 뭐 스페인은 뭐 그 실업률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이 부분은 뭐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실업률을 예를 들어 본다면은 네. 자 스페인의 실업률 같은 게 21%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21%가 된 것은 아니고요. 21%된 것이 아니고 2007년, 2006년도도 마찬가지 시장이 좋을 때도 21%의 높은 실업률이 유지가 됐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같은 실업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실업률을 커버할 만큼의 어떤 재정 수입이 그만큼 확보가 됐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지금은 어떤 재정 수입이 그만큼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악재로 불거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 재정 긴축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정 긴축을 하는 만큼 어떤 시장의 성장력 그리고 국내 총생산 GDP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재정 수입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좀 악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음은 어떻게 본다면은 재정 긴축이 완성이 될 때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유럽이 전체적으로 실물 경제가 조금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발목을 잡을 요인으로 계속해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나 이 부분은 좀 그 이미 나왔던 악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어떤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큼의 어떤 큰 악재라고 보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구제금리에 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구제금리에 관한 부분도 어떤 비용에 대한 갚아 나간 부분 어떤 대출을 받았을 때 발생되는 비용 발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재정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봐야 될 어떤 이슈가 추가 양적 완화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그 월요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정책적인 효과가 좀 발생이 되려면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 이런 재정 정책에 대한 이슈를 미리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잡아가게 된다면 이런 포지션을 잡은 상태에서 어떤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정책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시장에 어떤 힌트를 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앞으로도 계속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미국의 장기 금리가 어떤 국제 수익률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만큼 이런 시장에 힌트를 주지 않다 보니까 바로 시장의 어떤 헤지 펀드라든지 어떤 시장 포지션을 잡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포지션이 반대로 추가 양적 완화가 안 나올 가능성에 대한 포지션으로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 너무나 좀 당연하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포지션이 유지가 됐을 때 조금 시장의 어떤 그 이슈가 될 만큼 시장의 어떤 놀랄만한 그 초특급 이슈가 될 만큼 조금 그 효과가 발생할 짓을 그런 포지션이 됐을 때 조금 정책이 나와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예상하는 것 자체가 큰 무리고요. 그래서 추가 양적 완화가 나온다면은 조금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조금 염려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간밤 시장 기대감이 너무 커졌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 좀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오늘장 전망 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어제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부터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또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강했던 하루였어요. 예. 어제 상당히 시장이 좀 강한 그 갭이 동반되면서 상당히 강한 시장이 유발이 됐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 그 외국인들의 매수 특히나 선물 쪽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시장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장이 좀 강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은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삼성중공업, NC소프트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기아차, 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삼성 SDI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 쪽에서는 상당히 좀 극명하게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업종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IT 대표주죠. 최근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현재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적으로 매수한 종목이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5일 연속 매수, 그리고
현대차 같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7일 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보다 어떤 그 실적 개선세 그리고 K9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매수했지만 기관들은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거래일 연속 현재 매수를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마찬가지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10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조금은 체크 포인트로 확인을 해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쪽으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호남석유, LG전자, 현대유이아, 그리고 OCI, 현대중공업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LG상사, 현대차, 두산중공업, 포스코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관이 좀 매도를 했는데, 최근에 특징이 이전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게 된다면은 기관들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매수를 하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제도 그와 조금은 연장선상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겠지만은, 이런 패턴이,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들이 사는 이런 패턴이 깨지게 된다면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패턴을 계속해서 유심히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남석유 외국인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 어떤 매도 타깃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코멘트가 나온지에 따라서 이후에 주가 방향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라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보긴다면 두산중공업, 포스코, 특히나 포스코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조금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스코도 1분기 실적을 좀 체크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조금 체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실리콘웍스, 다음, 태광, 그리고 평화전공, GS 홈쇼핑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은 심텍, 솔브레인, 젠백스, 노모바이오, 팅크웨어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실리콘웍스, 심텍과 같은 IT 부품주들이 매수 상이 올라와 있다는 부분도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전에는 피팅 관련주 같은 경우에 성강밴드를 매수를 했었는데 조금 태광 쪽으로 옮겨갔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젠백스 그리고 노모바이오 같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매수 상에 올라와 있던 것들이 조금 특징적이라고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2050선, 과연 이 전고점 돌파에 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와 커플링 동조 현상을 보일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오늘은 조금 글로벌 증시 영향을 좀 받아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그저께 조금 두 번의 갭이 발생하게 되면서 3번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쪽은 당연히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장 후반까지 안심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주봉 기준을 봤을 때 2050포인트에 대한 어떤 돌파 여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 보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제가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고 있는데 2050포인트를 지금 현재 조금 올라탔다고 1차적으로는 조금 올라탔다고 조금 판단을 해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포인트에 대한 돌파 여부를 조금은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돌파의 한 80% 저항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 20% 높게 되면서 조금 돌파 가능성에 조금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돌파 가능성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이유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본다면은 자, 지금 준비한 화면을 같이 보게 된다면은 자, 여기서 이틀 전에 매도 포지션이 누적이 되면서 시장이 좀 조금은 조정이 추가성이 하게 나왔었는데 제가 그날 아침 쪽에서는 좀 초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 말씀했지만 장 후반 쪽에서 매도에서 매수로 좀 전환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어떤 매도 시장이 좀 하락하게 되면서 매도 포지션에 대한 누적이 나왔지만은 그 다음날 매도에 대한 청산이 나오게 되면서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줬고요. 그리고 매도가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시장이 위쪽으로 방향이 트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어쨌든 선물, 제가 파생적으로 계속해서 매도 청사이다, 매도 청사는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부터는 조금 매수로 전환이 됐다고 봐도 좀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패턴을 본다면은 매도가 누적이 됐다가 매도 청사에 나왔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매도가 누적이 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어저께 10,0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전일 그 전날 매도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쪽으로 완전히 방향이 튼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그 주간 단위로 길게 봤을 때 관점이고요. 하지만 오늘 쪽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환율도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환율이 1130원에 이쪽에서 상향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강하게 아래쪽으로 원화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원화 강세가 돌아섰던 부분, 환율이 좀 우호적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도 조금 외국인의 매수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간 길게 봤을 때,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다음 주 이 시간 되기 전까지도 조금은 이런 외국인의 선물 매수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어제 코스피 200 그리고 선물 동향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고점을 이렇게 양봉으로 돌파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그 베이시스가 콘테코 상태죠. 플러스, 즉 플러스 상태인데 이 부분이 유지가 되려면은 어쨌든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는 조금은 앞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이런 콘테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가 너무나 앞서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조정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이끌기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스프레드, 즉 가격 차이를 좀 줄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2040포인트 정도의 어떤 그 전후에 어떤 그런 조정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게 조정을 예상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물보다 어떤 현물 지수인 코스피 200 지수가 좀 더 앞서갔기 때문에 어떤 스프레드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당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외국인 선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10,000계약 정도 충분히 너무나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선물 쪽에서도 매도가 나올 가능성, 어저께 매수, 그러니까 매도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매수에 대한 청산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도주에 관한 부분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2050포인트를 돌파를 할 때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이틀 동안 본다면은 전기전자, 자동차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도 전기, IT, 중소장비 쪽으로, 특히나 자동차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과 함께 향후 주도 업종 조심스럽게 IT와 자동차가 아닐까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S&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4명의 샘플러스 전문가와 함께하는 샘플러스 라인업입니다. 네, 오늘 아침 좀 쌀쌀한데요. 다시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겨울이 다시 또 찾아오는가 싶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기 요즘에 걸리시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제 코스맥스와 다날 AS 해주신다고요? 예, 예, 일단 관심종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의 흐름이 최근에 좀 음봉을 좀 맞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주가의 흐름은 지금 현재 좀 시장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좀 다시 한번 이 대형주 위주의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중소형주 그리고 이제 코스닥 이러한 또 개별 종목이나 이런 쪽은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현재 지금 전기전자 쪽이라든가 어제 같은 경우도 자동차 쪽에 상당한 좀 강세를 보여줬고 이러한 업종들에 조금 편중되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중소형주라든가 코스닥 쪽의 종목들의 흐름은 조금은 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코스닥스 같은 경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음봉을 좀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보면은 종가 자체가 한 4% 정도까지 좀 하락 마감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일단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동종목에서 좀 나온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어제 좀 음봉이 나타났지만 21선도 조금 하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전반적인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이탈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옆으로 좀 횡보하는 구간. 전반적으로 어제 이제 그 중국 섹터 부분이 특히나 이제 화장품 관련 그러한 업종 종목들이 상당히 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뭐 관련해서 코스맥스라든가 대체적인 그런 종목들의 흐름이 조금 좋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반등이 나오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시해드린 제가 손절가 자체는 17,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매매를 좀 하신 분이 계시다면 장중에 좀 혹시 이탈되더라도 오늘까지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들을 말씀드리고 이따가 단할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그런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매도 관점은 아니고 그대로 홀딩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전략을 제시해드리고요. 앞으로의 추의 흐름을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약에 다날이 하락세 보이면 손절가 좀 수정 들어가야 될까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 오늘 다날이요. 좀 하락을 보여준다면 네, 일단 17,0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뭐 장중에 좀 이탈은 있을지 모르나 이탈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손절하지 마시고요. 일단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날도 말씀드릴 텐데요. 네, 다날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코스닥 쪽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동영목 같은 경우에도 그저께 좀 강세를 보여준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맞은 그러한 흐름으로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어제 수급적인 부분을 봐도 외국인들은 좀 동영목에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물론 이제 큰 그런 규모의 자금이 들어올 수는 없는 그런 좀 소형주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지만 어제 좀 음봉을 맞은 부분도 약간의 좀 우려감을 표명을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 박스의 흐름 안에 좀 갇혀 있는 상태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전일 들어온 거래량 대비해서 좀 줄어드는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조정받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좀 과매도 구간이 형성된 게 아닌가.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판단이 듭니다. 최근에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맞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좀 속출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다날뿐만이 아니고요. 그러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다날은 약간은 다르긴 합니다. 그러한 뭐 하락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러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이 맞다고 좀 판단을 하고요. 지금 손절을 한다든가 뭐 매도해서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그러한 좀 홀딩 전략을 전반적인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고 다날 이 종목 또한 손절가 제시해드린 8,3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요. 그 가격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오늘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예. 추천해주셨던 영흥철강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던 영철강 그 장중에는 잠깐 그 장중 이제 조정폭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살짝 이제 손절가를 이제 터치를 했던 종목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영철강은 좀 끼가 있고 또 재료와 이제 모멘텀에 대한 이런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저평가 종목이라서 그런지 지켜야 할 자리는 종가상을 또 지켜주고 또 마감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제 저평가 종목이긴 하더라도 이제 테마의 영향으로 또 주가가 부양될 수 있는 만큼 큰 리스크가 좀 동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맥점 매수를 좀 기다렸던 종목인데요.
충분히 이제 장중에 저가에 대한 이제 자리를 또 보여주었고, 또 전략대로 이제 목표 주가, 이제 2,350원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전략대로 좀 홀딩하는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그 1차 목표가는 제가 2,350원을 잡아드렸지만, 주가의 움직임을 본 이후에 또 목표가도 상향 조정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도록 말씀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이 났으니까 가져가겠습니다. 오늘장 관심 가져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신창전기라는 종목입니다. 네,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신창전기는 자동차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스위치, 또 키세트, 또 전자 유니트를 이게 생산하고 또 공급하는 업체인데, 요즘 들어서 이제 한미 FTA 수혜주로 이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또 판매 호조에 힘입을 것이다. 그래서 실적 개선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특히나 강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 발효로 인해서 기대감의 관련주들이 또 실적도 늘어날 것이다. 또 노후 차량에 대한 이런 미국 소비자들이 개선 요구는 신규 판매보다는 또 부품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모멘텀으로 좀 보고 있는데, 최근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었던 이후부터 조정 국면은 한동안 좀 보여주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제 며칠 전부터 서서히 박스권 하단 밴드를 좀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좀 포착되어진 이런 흐름들을 좀 보았을 때, 박스권 상단 매물 저항도 수월하지는 않겠지만 재료라든지 모멘텀, 또 수급, 그리고 주당 순 자산 가치만 보더라도 4,300원 정도의 수준이라서 여전히 기대감에 있는 주가의 재평가를 또 다시 받아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니냐. 그리고 박스권 돌파도 또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해서 이게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좀 줄어드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건 잘 안 들려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오히려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매물 구간대가 이제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해가지고 이 종목이 못 가는 것은 아니라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시면은 오히려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고 또 목표가, 손절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한 3,650원부터 한 3,680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가 자리가 이제 어떻게 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전일 종가보다는 좀 더 밑에 좀 눌림을 주었을 때 한번 접근해보는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1차 저항 구간인 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원을 좀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수모 의원님 오늘도 5% 수익 내드립니다라는 주제로 무료 공개 방송 하신다고요? 네, 오늘 샘플러스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장중 공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오셔서 이제 요즘 자기 또 많이 어려운 만큼 좀 도움을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이중환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종목 바른전자 AS 해주십시오. 예, 바른전자 어제 코스닥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예, 예, 나름 선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언저리 근처에서 예, 마감한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매수가 1,100원 이하 유지되고요. 그다음에 손절선 1,050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금일은 좀 반등 내지는 예,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홀딩 유효합니다. 매수 못하신 분들 있을 텐데 지금 매수 들어가도 좀 될까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1,100원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매수하셔도 되고요. 네. 1,050원 손절선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전자업종이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가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코스닥 소형주 좀 괜찮을까요? 아, 형만한 아우 없다고 하는데요. 네, 예, 형이 가게 되면 네, 동생도 다 뒤늦게 출발하고 쫓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추천받을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오늘은 엔터주 중에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예, 최근 주가의 고평가 논란하고 또 시들해진 또 한류 열풍 그리고 또 기대에 못 미친 또 빅뱅의 활동으로 주가가 좀 밀리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내달의 음원 종량제 시행으로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K-팝 한류 열풍의 부활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최근 양현석 대표가 보유 주식을 좀 증가함으로써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5일 2평이 꺾였단 말이죠. 예. 제가 뭐 주로 추천했던 종목이 네. 5일선 언저리에서 네. 좀 꺾인 종목들을 좀 추천하는 편인데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지 못하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메리트, 단기적으로 좀 가격 조정에 들어갔던 종목들을 저가에 잡기 위해서 5일선 언저리에서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네. SM 또 펜 엔터테인먼트주가 조금 꺾이는 분위기인데 이럴 때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시장의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나 뉴스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등락이 반복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소녀시대나 원더걸스 같은 그런 한류 열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 조금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가격적인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그거는 다 사람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매수가랑 또 목표, 손절가는 어떻게 되죠? 매수가는 어제 좀 다우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42,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만 원 선, 심리적인 4만 원 선을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47,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유 기간은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네. 중기적으로 좀 보시고 네. 천천히 매수해 나가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한두 달 정도 중기 보유하면서 천천히 매수해 나가는 방법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로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어제 추천해 주셨던 서울반도체 AS 해주시겠어요? 예, 어제 서울반도체 어제 가격대에 지지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예. 오늘은 상승 예상이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23,000원까지는 안 왔다. 그래서 미리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들고 계시다가 5% 정도 수익이 나시면 팔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어제 상승하면서 120선 지지선 테스트 보여줬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뭐, 어제 지금 3연속일 전 연속으로 지금 지지하는 모습 나와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지 예상 들면서 오늘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요. 네, 오늘 종목 LG 추천해 주시죠. 세미콘입니다. 예. 네. LG 세미콘을 추천할 건데요. 네. 투자 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2년 일단 디스플레이 업황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죠. 그만큼 LG 디스플레이의 동사의 점유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그만큼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실적이 안 되더라도 2분기에는 그만큼 선반영이 되어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우상향 패턴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거는 밸류에이션적으로 지금 예상 PER 같은 경우에 지금 6.9배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데요. 그만큼 2012년에는 판가 인상과 업황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을 감안하면 2011년 1월달 공모가 기준이죠. PER 11배 수준까지는 주가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3,250원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 1차 목표가는 3,500원, 장기 목표가는 한 4,000원 정도 보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3,100원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절가 3,100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저희 샘플러스 라인업은 샘플러스 최고의 전문위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의 고품격 증권방송이죠. 샘플러스에서 전문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문가의 명쾌한 시황 및 또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홈페이지나 또 전화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샘플러스 전문가 네 분의 종목 추천 받아봤고요. 이제 개장 3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청소천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민아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신청객 여러분. 청송천눈 신창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코스피 지수가 2049포인트, 절묘하게 2050선 딱 코앞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고점에서 현금화 전략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어제 뭐 삼성전자 어제 이제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했는데 예,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한 150개 정도 더 많은 진짜 풍요속의 빈곤인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예, 삼성전자 주가의 이제 폭등적인 장세 그리고 자동차 주식 그리고 조선 이제 운송 부분하고 또 여러분 아다시피 어제 이제 그 건설주들이 요즘 굉장히 상승을 견인을 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장 자체가 모든 것이 삼성전자에 목에 걸려 있다 이렇게 하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변곡점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어쨌든가 뭐 실수든지 고의든지 오늘 변곡점이 또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고점에 이제 현금화 전략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일단 현금화 하신 분들은 현금화를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자체는 4만 4원으로요. 일단 뭐 4원 정도 나오고 4만 정도 나오는 그런 패턴이 계속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 분석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이제 오늘 내일 연속적으로 주가가 앞으로 한 지금 한 7일 정도 다음 주 한 목요일 정도까지는요 굉장히 주가가 뭐 정체되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일단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오늘은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변곡점이지만 이제 주가가 신고가를 2057포인트를 한번 경신하고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중요할 텐데 제가 볼 때는 2057포인트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그 일목균형표 구름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장 자체를 일단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일단 치고 빠지는 그런 스탠드런 작전이 굉장히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식 자체는 기준선이 움직이는 앞으로 한 5일 후죠. 5일 후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음 주 목요일 정도 되는데요. 목요일 전후에서 주가가 이제 또 큰 변혁이 한번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변혁이라 해봐야 삼성전자 한 종목만 보면 됩니다. 예, 삼성전자 한 종목만 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스냉스펜 2의 움직임이 횡보가 나오는 자리에서는 주식은 항시 어떤 변혁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주식은 일단 이번에 월요일부터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그 전날 5천억 정도 푸시였는데 하방 쪽이었는데 어제 그거를 손절을 외치면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큰 폭의 상승을 시켰는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죠. 기존의 삼성전자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삼성전자를 끄집어 올렸는데요. 예, 삼성전자를 올림으로써 주가에 자기들이 이제 지금 비록 비싸게 사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을 올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삼성전자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중요한 거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심리가 과열이 아니라 사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모든 주가가 이제 삼성전자로부터다. 옛말에 이제 로마 시대 때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듯이 지금은 우리나라 증시가 삼성전자 희비에 걸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선물하시는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삼성전자가 플러스면 절대 푹 끄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일단 오늘 장은 일단은 어제 고점에 팔았고 고점에 못 파실 분들은 장중 고점을 이용해서 고점에 한번 팔아보는 것도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좀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말씀해 주시는데 대표님 좀 종목별로 살펴볼게요. 어제 자동차 관련주 정말 무서웠었죠? 예. 이제 자동차 관련 주식들 제가 이제 손절매 라인을 잡고 따라가자고 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계속 따라가자 했는데 또 안 따라가요. 자동차주 지금 사도 되느냐 묻는 분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쉽게 끝날 그런 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손절매 라인 5%를 잡고 제가 이제 겠죠. 자동차 살려면은 1등 현대차를 사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했는데 현대차가 이제 FTA 재수해줍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뭐 25만 원대 현대차가 제가 볼 때 자기 가격에 거의 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전고점 가격에서 참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거의 전고점하고 현대모비스는 많이 빠졌는데요. 저 이제 현대모비스를 사실 악평을 했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40만 원대에서
제가 이 30만 원 깨질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깨고 나왔는데 제가 볼 때 뭐 더 빠질 건 없습니다만은 사시려면 물리더라도 현대차에 물려야 된다. 그냥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업종에 뭐 저평가주 찾고 하는데 그거 필요 없고요. 물던 1등 주식 사야 됩니다. 물리더라도 1등 주식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분명히 자동차주는 손절매 라인 5% 딱 잡고 공격적인 매수에 이제 돌입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인데요. 어제 조선주가 이제 삼성증권, 대우조선이 이제 뜨지만 제가 볼 때는 현대중공업이거든요. 현대중공업만한 주식이 없습니다. 일단은 뭐 현대중공업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 지금 신용도 부담이 없어요. 신용도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꽂이 이제 조선주를 살려면 현대중공업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건설주는 지금 이제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 좀 팔아먹으려고 하는 작당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일단 제일 비싼 대림산업이 이제 1등으로 해가지고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렇게 합니다. 그 대신 GS건설은 내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 조금 피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에서 포인트를 맞추셔서 건설은 일정 부분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LG그룹은 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LG그룹에 이제 좀 문제가 있어 그런데 LG그룹은 제가 볼 때는 LG그룹은 조금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볼 때는 이제 뭐 디스플레이주 관련 빼놓고는 LG그룹 주들은 물론 LG생활건강이나 뭐 오리온 이런 종목들 저퍼주들이 지수 관련해가 기관들이 이제 주가 관리 차원에서 띄우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고요. 범접할 수 있는 거는 LG 디스플레이 정도인데 LG그룹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쨌든 간 지금 조류는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입니다. 삼성그룹을 사셔야 되는데 어제 이제 특이하게 여러분에게 추천됐던 삼성카드가 어제 폭발적인 시세를 보였는데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사실 뭐 구름비 해안 제가 볼 때 이제 제주도 구름비 해안 이제 해결도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미 뭐 해군항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카드 뭐 해지한다고 삼성카드 안 쓸 사람이 안 쓰겠습니까? 카드사가 뭐 물론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삼성카드의 혜택을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삼성카드 같은 종목들은 뭐 아직까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마트 주식이 저점에 한번 사도 될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물론 뭐 어제 법률적으로 일주일 한 달에 이제 2번 주말에 이제 휴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휴식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할인점 냉장고가 좋기 때문에 이제 요즘 그 여자분들이 시장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게 빠진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그룹주는 참 행복한 주다. 제가는 그래요. 특히 삼성그룹주는 자기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포함해가 50% 이상 채워야 된다. 저는 그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삼성 주식 관련 뭐 삼성이나 CJ 같은 거인데요. 삼성이나 CJ그룹들은 한 번도 불행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이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그룹주들은 제가 볼 때는 삼성 뭐 CJ그룹 포함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 삼성그룹 관련 주식들은 자기 자산의 한 50% 정도는 채워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현대그룹 요즘 이제 자동차주 못 사니까 부품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부품주를 늘리는 거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부품주를 반대를 하고 싶은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부품주의 그 수익성 문제거든요. 그래서 원화 강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낙폭한 과대 종목 중에 이제 그 상사 주식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상사, 뭐 LG 상사나 현대상사, 물론 삼성물산은 상사라도 이제 건설에 포함됐습니다만 현대상사나 LG상사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 낙폭 과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상사 주식들은 뭐 적으나 그 원화 뭐 강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절대 그거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사 주식들은 의외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조금 유리한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유아주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추격 매도하는 거는 조금 불만이다 이렇게 보고요. 금융주는 저는 딱 분명히 말합니다. DGB, BS 그 다음에 삼성증권 외에는 손 안 대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내수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내수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독과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뭐 웅진코어라든지 한국타이어라든지 세아베스트라든지 이런 독과점적인 종목 빼놓고는 제가 볼 때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코스닥 때문에 여러분들이 멍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코스닥 종목은 지금도 늦지 않다. 지금도 다
팔아야 된다 주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종목들 여러분 미련 두지 마십시오. 예, 코스닥 주 뜰 때 코스피 종목 더 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선물이 외국인과 개인들이 크게 한번 붙었습니다. 붙은 상황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은 외국인 선물 동향을 꼭 봐주시고요. 최근에 일본 증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증시 두 번째로 봐주고 세 번째는 당연히 삼성전자의 주가를 봐주시면 오늘 하루도 편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어제는 전부 주식을 매도하자 했고요. 오늘은 넉넉한 하루 쉬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의 선물 흐름과 또 일본 증시 삼성전자 흐름까지 눈여겨보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대표님,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청소촌론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도 이어지니까요. 오늘 마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